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져 흔히 사용하는 전미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진단과 관련된 전미사를 안다. 두 번째는 병리 현상에 쓰이는 전미사를 안다입니다. 먼저 진단과 관련된 전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 기록, 방사선 영상을 뜻합니다. 그래프, 기록 장치를 뜻합니다. 그래피, 기록하는 방법, 방사선 촬영 수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기록법에는 프로세스, 과정에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모두 앞부분은 알파벳이 같지만 단어의 끝에 나오는 알파벳이 M, PH, PHY로 다르죠. 이 끝에 나오는 알파벳이 달라짐으로써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람은 어떤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프는 이 검사를 하는 장치나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피는 검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근을 붙여서 의학 용어를 만들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카디오라고 하는 어근,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이 전미사, 그람, 그래프, 그래피들을 연결해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람, 이 전미사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알파벳이 G죠.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카디오에 붙어있는 연결모 O는 생략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오그람, 카디오그람은 이렇게 나온 결과지를 이야기합니다. 심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카디오그래프, 심전도를 찍는 기계입니다. 장치죠. 여기에 보여지는 이 심전도 기계가 카디오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카디오그래피, 심전도 검사예요. 그래서 이 의료진이 환자의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찍는 이런 검사를 카디오그래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오그람, 심전도, 카디오그래프, 심전도계, 카디오그래피, 심전도 검사. 다음 진단과 관련된 전미사로 미터와 메트리가 있습니다. 미터는 측정 장치, 측정계를 뜻하는 거고요. 메트리는 측정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미터와 메트리에 산소라는 옥시 어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시를 연결해 보면 옥시미터가 되겠죠. 산소를 측정하는 장치, 산소 측정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옥시메트리는 산소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옥시라는 어근은 연결몸 O 대신 연결모음 I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결모음은 O를 사용하지만 간혹 I나 E를 사용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흔히 인체 내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할 때는 말초 맥박에다 이 옥시메터라고 하는 장치를 끼워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초에 있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에 펄스를 붙입니다. 펄스 옥시메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초 맥박 산소 측정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펄스 옥시메트리는 말초 맥박 산소 측정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펄스 옥시메터, 펄스 옥시메트리. 그래서 우리는 말초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고 펄스 옥시메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장치가 펄스 옥시메터가 되겠고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인체 내 산소 농도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면 그거를 펄스 옥시메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단 관련 용어는 스커프와 스커피입니다.
전에도 예시를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스컵은 내시경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이야기한다. 스커피는 내시경 검사라고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 스토막을 뜻하는 어근인 가스트로의 전미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스트로와 스커프를 연결하면 가스트로스커프, 위 내시경 기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스트로스커피, 위 내시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는 이렇게 시행하는 검사를 한다 그러면 가스트로스커피를 하게 되겠고요. 이 기구 자체만을 이야기할 때는 가스트로스커프, 위 내시경 기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시경 검사는 실제 내라는 게 안, 내부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 인체 내부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므로 영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부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그게 엔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접두사를 배울 건데요. 이 엔도라는 접두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엔도스코피라고 하면 내시경 검사를 통칭하는 용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내시경 검사 기구는 모두 엔도스코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엔도스코피, 엔도스코프. 그럼 브론코라고 하는 기관지를 뜻하는 어근에 한번 스커피와 스커프를 연결해 볼까요? 그렇다면 브론코스코피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겠죠? 브론코스컵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브론코가 기관지를 뜻하는 건데 브론코는 브론키오 하고 둘 다 기관지를 뜻하는 어근이라는 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기관지 내시경 검사 브론코스코피가 되겠고요. 기관지 내시경 검사 기구 브론코스코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병리 현상에 쓰이는 접미사인데요. 사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병리 현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접미사.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리 현상 접미사는 알지아입니다. 통증이라는 뜻이죠.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어근에 있는 연결모음 O는 생략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뉴랄지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지아는 통증이라는 뜻이죠. 앞에 뉴로라는 어근이 붙은 거예요. 뉴로는 신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에 있는 통증이니까 신경통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랄지아, 뉴랄지아. 다음은 ITIS입니다. 염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예시를 들 때 자주 나왔던 전미사죠. 그래서 ITIS가 있으니까 염증이 되겠죠. 무슨 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헤파토는 간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결모음 O를 생략하고 조합해서 읽어보면 헤파타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간염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파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 네, 다음은 플라시아입니다. 플라시아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발생, 형성, 성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콘드로플라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라시아는 여기서 형성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콘드로는 연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는 배우지는 않았는데 접두사로서 무엇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골 형성이 없는 이런 뜻이겠죠?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콘드로플라시아. 다시 하겠습니다. 에이콘드로플라시아. 다음 전미사는 메갈리입니다. 메갈리는 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갈리가 붙으면 무슨 비대가 되겠죠. 헤파토메갈리 하면 아까 헤파토가 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은 자음이기 때문에 연결모음 O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헤파토메갈리, 간비대가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헤파토메갈리.
다음 병리현상 전미사는 seal입니다. 탈출, 종착 이런 뜻입니다. seal은 그러니까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광 탈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seal이 탈출이라 그랬죠. 앞에 방광이라는 어근이 붙으면 되겠죠. 시스토는 방광 또는 주머니 이런 뜻입니다. 두 개를 합쳐보면 시스토실이라고 하겠고, 방광이 있던 자리보다 다른 부위로 움직여서 이제는 잔뇨감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불편감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시스토실, 방광 탈출입니다. 다음은 엑타시스입니다. 엑타시스는 확장, 팽창의 의미가 있습니다. 브론키 엑타시스라고 하게 되면 브론키오라고 하는 기관지를 뜻하는 어근입니다. 거기에 엑타시스가 붙으면 브론키오 엑타시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가 모음이죠. 그러니까 오는 생략됩니다. 그래서 브론키 엑타시스 기관지 확장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브론코, 브론키오 모두 기관지를 뜻하는 어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키 엑타시스. 다음 병리형상 전미사는 이아시스입니다. 무슨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즘도 상태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태와 관련된 용어들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태이고 다음에 나오면 비정상적인 상태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이 비교하면서 외우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아시스 상태입니다. 의학 용어로 보면 콜레리시아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무슨 상태겠구나. 그래서 한자로 쓰면 무슨 증, 질병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도 증이죠. 그리고 콜레리스라고 하는 것은 콜레와 리소라고 하는 어근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콜레라고 하는 것은 담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소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담즙돌이니까 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담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해서 읽어보면 콜레리시아시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리시아시스 담석증. 이즘도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증이거나 이렇게 붙겠죠. 무슨 상태. 사이로이도는 갑상선을 의미합니다. 갑상선이고요. 하이포는 뭐뭇 이하에, 그러니까 정상보다 아래라는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이포 사이로이도 이즘인데 이가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도에서 오는 생략했던 거죠. 그래서 조합해보면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하이포와 반대되는 말은 하이퍼라고 하는 접두소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사이로이디즘 하면 갑상선 기능 증가증이겠죠. 항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겠습니다. 자, 프토시스입니다. 프토시스는 하수, 처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파로프토시스, 안검, 이렇게 위에 있는 눈꺼풀이 밑으로 처져 있고 우회로 올려가지 않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안검 하수라고 의학용어로 이야기합니다. 블레파로, 안검과 프토시스가 연결된 단어입니다. 합쳐보면 P가 자음이기 때문에 연결모음 오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블레파로프토시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파로프토시스. 다음 전미사는 오시스입니다. 오시스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밑에도 또 있죠. 이하라고 하는 거 병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아까 이아시스 그리고 이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입니다. 오시스가 있으니까 이 증은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엔도메트리오는 엔도가 무엇의 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궁 내막이란 뜻이에요. 자궁 가증 안쪽에 있는 막을 엔도메트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O와 O 모음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연결모음은 생략한 거죠. 그래서 엔도메트리오시스 자궁 내막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궁은 증식과 탈락을 해서 출혈을 일으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하는데 그런 조직들이 자궁 내막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있는 거죠. 그래 똑같이 자궁 내막이 증식하고 출혈을 일으킬 때 다른 부위에 있는 그런 자궁 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서도 똑같이 통증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 자, 이하도 병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스파지아라고 하면 디스 접두사 뭐뭐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려운 이런 뜻이고요. 파고는 삼킨다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이하 비정상적인 병적 상태다 라고 하면 먹는 것이 어려운 그런 병적인 상태다 이런 뜻이겠죠. 삼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므로 삼킨 곤란증, 연하 곤란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디스파지아, 디스파지아. 다음은 에미아입니다. 에미아는 혈액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혈증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레미아, 유레미아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유로와 에미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유로는 우리가 소변 이런 뜻이 있고 또는 요로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소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소변이 있는 혈증 상태 이렇네요.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서 우리 인체에 노폐물을 배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콩팥이 고장이 나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그 노폐물이 인체 내부 혈액 상태에 혈액 속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변이 있는 혈액이다 이런 뜻인데요. 요독증이라고 한국말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레미아, 요독증.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레미아, 만성 신부전의 징후입니다. 다음 병리현상 전미사는 말라시아입니다. 말라시아는 연화,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말랑말랑해진다, 말라시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테오 말라시아. 우리가 오스테오라는 말은 뼈, 골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말라시아랑 조합을 해보면 M은 자음이고 연결모음 O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스테오 말라시아. 골연화증이 되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스테오 말라시아. 네, 정형외과적 질병 중 하나입니다. 자, OMA, 오마는 종양을 이야기합니다.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들이 뭉쳐진 혹이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붙여보면 마이오, 근육을 뜻한다 그랬죠. 오마를 합치게 되면 오가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연결모음 오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마이오마, 근육에 생긴 종양이죠. 근육종입니다. 읽어볼까요? 마이오마, 마이오마. 네, 다음은 아스테니아입니다. 설명을 안 했네요. 무력이겠죠. 여기 근무력 중이니까. 네, 마이오, 근육에 아스테니아를 붙이면 A가 모음이라 요 앞에 있는 연결모음 O는 생략합니다. 합쳐서 읽어보면 마이아스테니아, 근무력증입니다. 근육이 약화되어서 우리가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근무력증이라고 합니다. 마이아스테니아, 근무력증. 다음은 렉시스입니다. 렉시스는 파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테리오렉시스는 아테리오, 동맥이라는 어근입니다. 거기에 렉시스가 붙었으니까 동맥 파열이 되겠죠. 동맥이 찢어진 걸 얘기합니다. 조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리오렉시스, 아테리오렉시스. 다음은 스테노시스입니다. 스테노시스는 좁아진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좀 전에 배운 아테리오 어근에
스테노시스를 조합해보면 아테리오스테노시스, 동맥 협착증이 되겠죠. 아테리오스테노시스. 네, 다음은 톡식입니다. 톡식은 비정상적인 상태보다 독성의 이런 뜻입니다. 독성의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헤파토, 간이라고 했죠. 거기다 톡식을 붙이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 독성이 되겠죠. T가 자음이고 연결모음 O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제 이것은 잘 알겠죠. 언제 연결모음을 사용하고 생략하는지. 자, 조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헤파토톡식, 헤파토톡식. 네, 간 독성입니다. 다음은 패시입니다. 우리가 패소가 질병이라고 어근을 예시로 들 때 한번 보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명사형 이 단어를 붙인 거죠. y를 붙여서 패시가 되면 병증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전미사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신경이라고 하는 뉴로 어근을 붙여보게 되면 뉴로패시가 되겠죠. 신경변증입니다.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팔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뉴로패시, 뉴로패시. 다음은 페니아입니다. 페니아는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니아가 붙으면 무슨 감소증이 되겠죠. 류코는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 사이토는 세포죠. 흰색 세포가 뭘까요? 네, 백혈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류코사이토페니아. 이렇게 되면 백혈구 감소증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류코사이토페니아, 류코사이토페니아. 다음은 포비아입니다. 포비아는 공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크로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어근과 포비아를 조합하게 되면 아크로포비아입니다. 고소공포증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아크로포비아, 아크로포비아. 병리현상 전미사가 굉장히 많죠. 자, 다음 또 살펴볼게요. 플레지아, 마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미플레지아라면 헤미, 반쪽, 하프를 뜻하거든요.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레지아를 붙이게 되면 우리말로는 편마비라고 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반쪽 부분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상태예요.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을 때 이런 징후가 나타나죠. 자, 조합해서 읽어보면 헤미플레지아, 편마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헤미플레지아. 네, 다음은 트로피입니다. 영양, 발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시를 들어보았던 하이퍼, 뭐뭇 이상이란 뜻이죠. 과도한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트로피가 붙으면 과도하게 발달했다. 비대가 되겠습니다. 하이퍼트로피. 자, 그럼 아까도 살펴봤으니까 하이퍼의 반대는 하이포라 그랬죠. 뭐뭐 이하의 발달이 잘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위축이라는 뜻을 씁니다. 쪼그라들었다는 뜻이죠. 하이퍼트로피, 위축이 되겠습니다. 스클레로시스는 경화, 딱딱해진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아테리오, 동맥이 있었죠. 어근에다가 스클레로시스를 조합해보면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가 됩니다. 동맥이 딱딱해졌다는 동맥경화증이죠.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전미사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접두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서 어근을 수식하는 그런 용어이다 라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